정산허정수입니다. 풍수지리를 단연간 연구하면서 그간 여러 사람들에게 사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문저문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해왔었는데, 보편적으로 지리에 관한 서적들은 시중에 나가면 수도 없이 많죠. 여기 역학도서관의 엄태문 원장도 3만 권, 4만 권이나 되는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지만, 이분이 다니면서 서적을 구해보면 풍수지리서가 70% 내지 80%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개 중에는 좋은 책도 있겠지만 필사본 내지 또 자기 나름대로 쓴 그릇된 글도 많이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도 그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 공부를 하는데 많은 애로와 고충을 느꼈습니다만, 제가 해본 결과로는 어느 한쪽으로 자꾸 집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결국 풍수지리는 풍수지리만을 위한 어떤 전적을 가지고 공부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고, 많은 증험과 또 간사를 통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식을 취득하고 그를 실제 응용하고 활용하는 데 이익이 있다고 보는데, 우선 제가 이 맹자에 있는 어느 공손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을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천시불여 지리하고 지리불여 인환이라. 이 말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때가 아무리 좋아도 그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또 땅의 이로움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조화로운 그 가꾼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 말은 숱하게 많은 분야에서 자기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굳이 풍수지리에서 이 말을 인용한다면, 하늘에 아무리 때가 좋아도 하는 얘기는 계절 따라 적절하게 비를 잘 내리고 기후가 잘 맞춰줘도 결국 좋은 땅을 만나지 못하면 못하다. 그런데 지리불여 인하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인간이 비백관리를 잘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병충해도 잡아주고 비료도 잘 쳐주고 이렇게 손이 자주 가야만 좋은 농사를 짓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리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한다면, 천시, 아무리 하늘의 때를 잘 만났어도 땅의 기운이 허한 곳에 명당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설령 명당이 만들어졌더라도 좋은 지사를 만나서 입향수술을 잘 했을 때 비로소 그 명당의 기운은 오래도록 유지될 수도 있고, 기운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자리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풍수를 공부하지만 풍수지리는 이 전체가 동양 철학이
모두 모아져서 집대성 된 황문이 풍수지리인데, 비유하자면 우리가 투망을 던졌을 때, 고기를 잡으러 투망을 던졌을 때 그 밑에 뽕돌, 납덩어리죠. 그거 하나하나는 모두가 이 24 글자와 같이 모든 학문이 모두 모아져 있고, 그 다음에 별이끈을 당겨서 투망의 고기를 모았을 때 그 촘촘한 그물이 많은 공부를 제대로 했을 때는 아주 섬세한 그물망이 되어가지고 새우도 쉬리도 아주 피라미드 잡을 수 있지만, 대충 공부하고 난 뒤에 그물을 당기면 이런 팔뚝만한 고기도 다 구멍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특히 풍수지리 하는 분들은 다양한 장르의 공부를 해두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옛날부터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이지지 이렇게 말하죠. 생이지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아는 그런 해안을 가진, 그쪽에 특출한,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고, 학이지지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깨우치는 것이고, 권이지지는 해도 그러니까 정상에 가기가 힘든 케이스를 두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이, 학이, 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풍수지리는 사실 많은 장들을 두루 섭렵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달나라, 위성, 인공위성 타고 여행을 가는 이런 거니까 스피드한 시기에 어느 개인이 많은 공부를 전부 다 해서 이 학문을 습득하기는 굉장히 난해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난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시불여 지리하고 지리불여 인나라는 얘기는 아무런 명당을 구해놨어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명당을 써먹는 방법을 놓친다면 그 또한 도로아미 탑을 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 간략하게 지리를 함에 있어서 24방이 24글자를 쓰고 난 뒤에 사국을 논하게 되는데, 오행에서 목화토금수, 수목화토금 이렇게 오행을 논했을 때 그 토는 중앙에서 체가 되고, 동쪽에는 목, 남쪽에는 화, 북쪽에는 수, 서쪽에는 금. 그러니까 동방목, 서방금, 남방화, 북방수, 중앙토.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가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이 오행 중에서 토는 글자 그대로 무기토가 중간에 들어가서 체가 되고, 동방의 목, 서방금, 남방화, 북방수가 각각 제 위치를 잡고 사방을 격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무기토가 빠지면 결국 남는 것은 목화금수가 되는데, 목은 동쪽에 여기 갑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신이 서방에 들어가게 되고, 남방에 병정이 들어가고, 북방에 임계가 들어가는데, 원래 지지는 12자인데 천간은 10자. 그 중에서 무기토가 중간에 들어와 버리면 결국 8자가 남는단 말이에요. 8자가 남는데, 그 부족한 내 모퉁이를 인신사해 방에다가 건곤 간손을 집어넣고 결국은 12방이, 천간 12방이, 지지 12방이 이렇게 해서 모두 24방리를 격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디테일한 얘기까지 하자면 여기서 그러니까 또 이 건곤 간손이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나 또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실 지도는 어떠한 지도를 그려놓더라도 지도를 그려놓으면 지도 그 자체가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입니다. 뭐 세계 지도도 국내 무슨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겠는데, 사실은 이 원칙을 얘기하면 여기 자가 와야 하고 여기 오가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도 강의하기가 참 편하지만 우리가 풍수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그 산야에 나가보면 옛날부터 북쪽이나 그것은 추운 곳이니까 대체 남쪽과 동쪽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심지어 어떤 책자들은 타이틀이 지리지남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못 살 때 얘기고, 지금은 오히려 집의 좌향을 찾더라도 정남향은 오히려 덥다고 조금 꺼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건 뭐 때에 따른 그 유행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는 세세하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난 자를 밑에다 두고 오를 위에다 두는데, 이 말은 우리가 명당을 찾아 조상에게 절을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묘의 아래에서 절을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사이기 때문에 폐체를 든 사람은 결국 그 산 정상에서 가시권을 아래로 내려다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하고 이 자가 북쪽이고 오가 남쪽이고 좌우 묘유가 동서남북을 이미 그러니까 지칭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이 편안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답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고 도움이 됩니다. 동방목은 갑을이 들어가고, 남방에는 병정이 들어가고, 서방에는 경신이 들어가고, 북방에는 임계가 들어가는데, 결국 좌오묘유는 그 왕지이기 때문에 갑병경림과 짝을 이루게 되고, 진술충미는 그것이 속성이 토이기도 하고 고장이기 때문에 을신정계와 짝을 이룹니다. 결국은 생지이고 내 모퉁이인 인신사회가 비게 되는데, 그 인신사회 자리를
건과 간과 손과 곤이 들어가서 실제 자축인묘로 계산한다면 임자와 개축, 간인, 간명, 을진, 손사, 병호, 정미, 권신, 경유, 신술, 건해까지 해서 모두 24산, 24방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걸 쉽게 말해서 원을 그리면 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방, 각. 원은 360도를 지칭하며 각은 120도, 사각은 90도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이 조합이 각은 수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건병신 화국을 이루고 고님을 신자진 성경계 사유 간병 건갑정 해문이 고님을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간병신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건갑정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송경계 사유축해서 금국을 이루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와 목과 화와 금과 중간에 토가 있는데 이 목화토금수 중에서 토는 체가 되고 금수 목화는 결국 용이 되는 겁니다. 체용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동방에는 목, 서방에는 금, 북방에는 수, 남방에는 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여러분들이 이미 가벌병정 무기경신하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익숙히 아는 것이고 그건 동양철학의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학문이든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고니물은 천간삼합이 되고 신자지는 지지삼합. 그렇죠? 또 간병신은 화의 천간이고 인호술은 지지삼합, 건갑정은 목의 천간삼합, 해묘미는 지지삼합, 손경계는 금국의 천간삼합, 사유축은 지지삼합 되는데 결국 다시 말하면 고니물은 간병신, 건갑정, 해묘미는 모두 다가 생왕묘가 되는 거죠. 그러니 고는 신과 임은 자와 을은 진, 간은 인과 병은 오와 신은 술, 그는 해와
갑은 묘와 정은 미, 소는 사와 경은 유와 개는 축. 그래서 이걸 모두 이렇게 나열해서 원을 그리게 되면 임자, 개축, 간인, 간묘, 을진, 손사, 병모, 정미, 권신, 경유, 신술, 건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이 조합이 양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축인묘, 진사오미, 진주술하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자하면 모두 다 알지만 이렇게 위치를 섞어 바꿔놨기 때문에 뭘 저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글씨를 따져보면 동방에는 갑을, 남방에는 병정, 서방에는 경신, 북방에는 임계가 있는데 사모퉁이에 간, 손, 곤, 건이 들어가죠. 이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모두 다가 상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마치면 우리가 명리에서 얘기를 한다면 모두 양인사를 띠고 있습니다. 조합 구성이. 우선 산에 올라가면 그 소우주에서 우리가 여기 이 사무실에 있으면 이 공간이 소우주가 되겠는데, 그 소우주에서 동쪽에는 목, 남쪽에는 화, 서쪽에는 금, 북쪽에는 수가 있지만 이 사국을 어떻게 격정하느냐, 어떻게 산을 잃고 물을 잃느냐 하는 것은 먼저 산에 오르면 수구부터 먼저 봐라. 선등산 간수구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건 굳이 뭐 하문이 어려운 말도 아니니까. 그래서 만일 이 사무실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을 북쪽이라고 하고 카메라가 있는 곳을 남쪽이라고 한다면, 사방 모퉁이는, 저 모퉁이는 건, 이쪽 모퉁이는 간, 저쪽 모퉁이는 손, 저쪽 코너는 권이 됩니다. 그렇게 네 모퉁이 나와 있으면 여기 북쪽에는 임계, 동쪽에는 갑을, 남쪽에는 병정, 서쪽에는 경신. 그 코너에 건, 간, 송골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결국 이 방에 물이 가득 찬다면 물이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저쪽 코너로 빠지죠. 손방으로 물이 빠진다. 곤방으로 물이 빠진다. 그런 답이 나오죠. 그래서 물이 어느 쪽으로 빠지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국을 정하는데, 국을 정하는 방법은 소우주에서 을진부터 손사까지 병어까지 이 90도로 물이 빠지면 물이 지배하는 수국이 되고, 정미, 곤신, 경류까지 이 90도로 물이 빠지면 목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고, 또 신술, 건해, 임자까지 이렇게 90도로 물이 빠지면 화가 지배하는 공간이 되고, 개축, 간인, 간묘까지 이 90도로 물이 빠지면 금이 지배하는 공간이 된다. 그러니까 지리는 사국, 사장생, 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체와 용이 이루어져서
7일 금수목화로 사국을 나눴는데, 사실 물은 북방에 임자가 왕이지만 고장은 을진이 되고, 목은 간묘가 왕처지만 정미가 고장이 되고, 화는 병호가 왕처지만 신술이 고장이 되고, 금은 경류가 여기 왕처지만 계축이 왕처가 됩니다. 결국 진미술축이 사고가 되는데, 진중에는 개수가 있고, 그렇죠? 미 중에는 을목이 있고, 술 중에는 정화가 있고, 축 중에는 신급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을신정계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갑병무경립은 양간이고 을정기신계는 음간인데, 무기를 중간에 빼고 토로 채를 만들고 나면 개수는 수의 음의 대표니까 이 을신정계는 결국 용이 됩니다. 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갑병경림은 양의 대표니까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수배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왜 그러니까 갑병경림이 남자고 을신정계가 여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음부터 먼저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양로만 그런단 말이야. 모두 음양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오래 했고 또 이쪽에 대가 있는 분에게, 내 호를 지어준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양로만 그러고 음양 그럽니까? 했더니만, 잠자코 있더니만 계시더니 하는 말씀이,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음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먼저 해서 그러고 하늘을 향이라 그런다. 뭐 달리 뚜렷한 대답도 없고, 아 그런가 보다고 이제 말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개갑, 을병, 정경, 신임 이 조합은 이 진술, 충미의 하나의, 그러니까 용이 되는데, 재밌는 것은 사주에서도, 내가 사주는 전문이 아닙니다만 누누이 시험을 해봤는데, 진을 가진 사람은 예수교 쪽으로, 천주교 쪽으로 많이 가지게 되고, 미를 가진 사람은 유교, 그 다음에 술을 가진 사람은 불교 쪽, 축을 가진 사람은 힌두교, 회교 이쪽으로 종교를 갖다 믿더란 말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진진이라는, 그러니까 두 글자를 연월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소시적에는 중학교 때까지 예수교를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주기도문 10개부터 해서, 그러니까 찬송할 거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노래를 거기서 배웠다고 말을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지는 본부가 바티칸 시티, 그렇죠?
미는 뭐 동양권하고도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술은 불교이기 때문에 역시 또 인도 뭐 그쪽에 동남아 축은 저 아랍권에 있는, 그래서 이 전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그 위치가 대충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재밌는 것은 종교가 없다는 그 엄생도 알지만 송아무개라는 친구가, 그 친구가 자축자자거든. 사주 및 지지가. 아이고,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세상에 아직까지 종교를 한 번도 안 가지 마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태원 거기 가서 힌두교, 회교 거기 가서 그러니까 종교를 갖다가 인물 한 예가 있다. 그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건 또 상당히 확률도 높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주에서 그러니까 진술충미 어떤 것이 지지에 깔려 있는지를 보면 조금 좀 수긍이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원래 목국에서는 갑을, 수국에서는 임계, 화국에서는 병적, 그렇죠. 금국에서는 경신, 이렇게 짝꿍이 돼야 하는데, 만일 그렇게 짝꿍을 이룬다면 전부 다 남매간에 짝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류는 아마 오늘날까지 존재하지도 못하고 벌써 도태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저 조합을 보면 개수는 음이니까 간목한테 시집을 가고, 을목은 병화한테 시집을 가고, 정화는 경금한테 시집을 가고, 신금은 임수한테 시집을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가 을병, 정경, 신임이 되어서 각각 사국을 이루는데, 금양수 개가 필영해서 목국, 을병교의 추술해서 화국, 정경지기해서 금국, 그 다음에 신임 취긴해서 수국, 각각 그 끝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국 사국을 이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조합을 가만히 보면 개갑은 수생목, 을병은 목생화, 정경은 화생, 금으로 되는데 사실 이 지리에서는 이 금토가 금이 아니고 토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스톱을 치면 국화열이 피도 갔다가 열로 갔다가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이 이 경금은 토로 화신을 합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토가 아니고 금일 때도 금값을 하고 토일 때는 토값을 하는데, 그래서 토를 얘기하면 우리가 통례적으로 알기로는 지지를 갖다가 진술충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오행의 속성을 보면 토가 경술충미가 되어 있습니다. 지는 수로 변하고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라고. 근데 이 개갑과 을병과 정경과 신임이 아주 이상적인 조합인데, 우리가 명리를 해보면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인목, 무계화 이렇게 해서 각각 정관과 정제를 만들어서 부부 조합을 이루면 가장 합리적인 궁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궁합은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깨어지는 걸 봤는데, 내가 확인해 본 바로는 개갑, 을병, 정경, 신임 이렇게 상생의 궁합을 맞춰 놓으면 하나는 엄마가 되고 하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륜이 아니고 천륜 같은 조합이기 때문에 안 깨집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조합된 사주를 총계적으로 모아보니까 이혼하는 율이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계 이렇게 짝을 이루어준 어쩌면 역학사들의 그 궁합보는 물론 뭐 참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도인들이 잘 봐준 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만 쫓아서 궁합을 맞춰준 사람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이혼율이 세계 1위라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반성해야 됩니다.